안녕하세요, 소콘소콘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토샵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2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함께한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만드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포토샵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1탄을 보지 않으셨다면 1탄 먼저 시청하시고 2탄을 보시는 게 작업 흐름별로 이해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생동감 있는 이모티콘 만들기 편도 함께 보시고 작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하기 위해 지난번에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올게요. 홈 화면에서 열기를 눌러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 캐릭터는 영상을 위해 만든 캐릭터라 아직 이름이 없어서 바보곰으로 저장했어요.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먼저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업 방식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포토샵에서 작업할 땐 처음부터 매끄러운 선으로 작업하지 않고 보통 스케치 작업으로 애니메이션 동작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상을 완료한 다음에 스케치 작업 위에 매끄러운 선으로 다시 그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스케치 작업은 프레임별로 새로 그리기도 하고 이전 프레임을 복사해서 변형하는 방식으로도 작업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프레임을 복사해서 변형하는 작업 방식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작업한 파일을 보면 레이어에서 테두리 부분과 색칠 부분을 나누어서 작업을 했어요. 최종 작업인 매끄러운 선으로 작업할 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지만 스케치 단계에서는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레이어를 나누는 것보다 프레임별로 하나의 레이어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한번 합쳐볼게요. 합치고자 하는 레이어를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레이어 병합을 불러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이 됐어요. 이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워줄게요. 지우는 방법은 지울 레이어들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만 남게 됐어요. 이제 이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레이어로 프레임을 만들어 줄게요. 먼저 제가 구상한 이 이모티콘의 애니메이션은 박수를 치는 그런 동작인데요. 그런 식으로 앞뒤로 흔들리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레이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작으로 다른 프레임들을 그려볼게요. 먼저 기준이 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해줄 거예요.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면서 레이어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레이어가 두 개로 복사가 됐어요. 이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변경을 해줄게요. 이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걸 1로 하고 그 다음은 2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에서 이 다음 동작을 그려줄 건데요.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는 내가 구상한 동작 중에 동작이 확 바뀌는 모습들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팔을 모은 모습과 팔을 벌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사이 레이어들을 그려줘 볼게요. 먼저 밑에 있는 이전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약하게 줘볼게요. 이 레이어는 단순히 참고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되면 새로 그리는 레이어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레이어는 불투명도를 낮춰서 흐리게 해줍니다. 한 50 정도로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가 수정이 되지 않게끔 잠금을 해줄 거예요. 불투명도 바로 밑에 있는 자물쇠 버튼을 클릭해서 잠가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 눈을 켜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도
두 번째 레이어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해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림을 팔을 벌린 모습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먼저 이 도구에 있는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 볼게요. 올가미 도구의 단축키는 알파벳 L입니다. 이 올가미 도구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변형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하는 도구예요. 내가 변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도구로 이 영역을 이동을 해줄 건데요. 이동 도구의 단축키는 알파벳 V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알파벳 V를 눌러주면 굳이 이쪽으로 가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도구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동 도구가 선택이 되었다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기준점을 이동을 해줄게요. 기준점이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으면 이 가운데에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회전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기준점을 목 쪽으로 옮기게 되면 목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살짝 목을 넘겨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부분을 이동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L을 눌러서 올가미 도구로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변경을 해주고 기준점을 옮겨줬어요. 네, 이렇게 팔도 움직임을 줬는데요. 이 몸이 살짝 뒤로 기울여졌으면 좋겠어서 기울이기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기울이기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기울이기 기능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하단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여기 있는 상단에 꼭지점에 마우스를 대면 마우스 커서가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변형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기울여지게 돼요. 그래서 뒤로 살짝만 기울임을 줘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글자 부분도 같이 변형이 되는데요. 먼저 이 글자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캐릭터 부분만 먼저 변형을 준 다음에 글자 부분은 새로 그려줄게요. 몸이 기울여졌다면 모자도 같이 기울여지면 좋겠죠? 모자도 선택을 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고개도 이렇게 뒤로 젖혀졌는데요. 고개가 젖혀지면 이마보다 턱 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이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수정을 해봤는데요.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어진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브러쉬로 채워줄게요. 지금은 스케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변경된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하는 방법은 창 메뉴에 가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모습으로 열리지 않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열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열리셨다면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사각형이 3개로 나열된 모습인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프레임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프레임을 삭제를 하고 이쪽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어요. 이 메뉴를 누르면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그린 레이어가 이렇게 프레임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불투명도를 준 걸 해제를 안 했네요. 잠금을 해제하시고 불투명도를 다시 100으로 준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의 초수도 조정을 해볼게요. 초수를 조정할 프레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하단에 있는 숫자가 바로 초 부분인데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초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상세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면 기타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초수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0.1 정도로 줘볼게요. 확인을 누르고 이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네요. 지금은 2컷밖에 안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2 프레임의 사이 프레임을 그려서 좀 더 매끄러운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타임라인 창을 잠시 닫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려볼게요. 이 사이 프레임을 그리는 방법은 아까 이 2번째 프레임을 그렸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프레임을 복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 프레임을 투명도를 연하게 줄게요. 40으로 줄게요. 그리고 잠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수정할 레이어만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수정은 이 1프레임과 2프레임 사이에 위치시킨다 생각을 하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 프레임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잠금을 풀으시고 불투명도를 100으로 다시 준 다음에 타임라인을 열어서 원래 기존에 있던 프레임을 지워주시고 다시 이 메뉴에서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초수를 주신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지금 중간 프레임을 한 가지밖에 그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면 이렇게 팔이 열릴 때는 자연스럽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서 다시 닫힐 때는 이렇게 뚝뚝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 중간 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마지막 프레임에 위치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팔이 모으고 닫히는데 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괜찮아 보여서 이제 새로 그린 이 프레임과 기존의 프레임에 또 중간 프레임을 그려서 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총 6개의 프레임을 그렸는데요. 다시 타임라인으로 애니메이션 확인을 해볼게요. 잠금을 다 풀어주고 불투명도를 100으로 놓아줍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기존의 것들을 삭제를 한 다음에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 조수를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매끄럽게 이어지게끔 이동을 시켜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 작업을 해봤는데요. 초수를 조금 변경을 하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0.08로 조금 더 빨리 한 다음에 이렇게 박수를 치는 이 모습을 조금 더 길게 0.2초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팔을 모을 때 좀 더 빨리 모아지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0.08로 되어 있는데 0.05로 줘볼게요. 그러면 박수를 좀 더 확 치는 것 같은 그런 동작으로 바뀌어졌죠? 조금 더 빨리. 네,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안에서 속도 조절을 주면은 좀 더 재미있는 동작으로 변형이 돼요. 같은 프레임의 그림이더라도 이 타임라인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동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이 스케치의 선을 매끄러운 선으로 다시 따줄게요. 먼저 첫 번째 프레임은 변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끄럽게 변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렷하죠. 이 첫 번째 프레임은 놔두고 두 번째 프레임, 이 프레임부터 깔끔하게 선을 따줄게요. 이 프레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이 프레임 바로 위에 새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새로 생성한 프레임과 이 스케치 레이어를 그룹을 시켜줄 거예요. 그룹은 컨트롤 G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2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 레이어를 불투명도를 약하게 주시고 잠금을 시킨 다음에 이 새 레이어에서 그림을 따줄게요.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브러쉬 도구를 설정하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이모티콘 만들기 1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브러쉬의 색상을 이 스케치 레이어랑 같게 해야 되잖아요. 알파벳 I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이 떠요. 이 스포이드로 내가 색을 추출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색이 들어왔죠?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불투명도를 주고 새 레이어에다가 브러쉬로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선을 다 따주었는데요. 이 다음엔 색을 칠해볼게요. 색도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선 레이어의 아래에 순서를 놓고 색을 칠해볼게요. 네, 이제 볼터치 부분이랑 나머지 부분을 칠해줄 건데요. 이렇게 흰색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밑그림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새 레이어를 만들고 다시 이 색칠한 레이어를 눈을 감긴 다음에 이 새 레이어에 그려주면 됩니다. 이 새로 칠한 레이어와 색 레이어 사이에다가 마우스컷을 두고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 색 레이어 안으로 들어와서 삐져나온 부분 없이 색을 칠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밑그림을 따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밑그림은 눈을 감겨주거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밑그림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따볼게요. 네, 이렇게 스케치를 매끄러운 선으로 다 따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레이어를 보시면 다 그룹으로 되어 있죠. 이럴 때 아까 했던 레이어에서 프레임을 만들기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룹별이 아니라 레이어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었을 때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하나 손으로 레이어 눈을 켜고 끄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첫 프레임에서는 1번 레이어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2번 레이어. 이때는 밑그림이 아니라 새로 그린 그림이 나와야 되고 3번 프레임에서는 3번 레이어. 이렇게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눈을 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이 중간 부분을 복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시간초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좀 더 자연스럽게 주기 위해서 이 각 프레임별로 다른 시간초를 설정을 해줄게요. 네, 그리고 반복 횟수를 계속으로 두시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좀 더 매끄럽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사이사이에 중간 프레임을 그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글자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첫 프레임에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만 레이어를 따로 떼볼게요. 올가미 툴로 글자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올인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캐릭터 레이어와 글자 레이어가 분리가 되었어요. 글자 레이어 이름을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다른 프레임 레이어에도 이 글자를 넣어줄게요. Alt키를 누른 상태로 복사를 하면서 각 그룹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각 폴더에 이렇게 글자가 다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글자를 다 넣어줬으니까 움직임을 줄 건데요. 저는 이 글자의 크기가 살짝씩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네,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저장을 해볼 텐데요.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리고 웹용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PNG가 아니라 GIF로 확장자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한을 할 때는 GIF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배경은 투명이 아니라 흰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명도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의 배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규격 사이즈인 36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루핑 옵션에서 한 번으로 되어 있다면 계속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할 위치가 뜨고 이름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정한 위치에 가시면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포토샵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을 함께 했어요.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